국내외 기업체와 연구소의 신약 개발을 지원하는 전문 시설이 포스텍에 들어서 기업 유치,와 벤처 창업 활성화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이용객 감소와 궂은 날씨 탓에 겨울철에 휴항했던 울릉행 여객선들이 3일절 전후로 잇따라 운항을 재개합니다. 어제 취임한 김성조 경북문화관광공사 사장이 스마트 관광 시스템을 적극 도입해 지역 관광 활성화에 나서겠다는 포부를 밝혔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국내외 기업체와 연구기관의 신약 개발을 지원하는 전문 시설이 포스텍에 들어섭니다. 센터는 포스텍 생명공학연구센터 안에 지상 3층 규모로 들어설 예정이고 포스텍 벤처기업으로 출발해 굴지의 제약사로 성장한 제넥신 등 국내외 바이오 기업 20여 곳과 아리조나 주립대 등 해외 연구소 2곳이 입주할 예정입니다. 센터가 본격 운영되면 기업 유입과 벤처 창업 활성화, 바이오 전문 인력 양성 등의 성과를 거둘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한편 경북도와 포항시, 포스텍, 포스코는 기공식에 앞서 가속기 기반 신약 개발 핵심 사업인 세포막 단백질 연구소 설립 사업추진단 출범식과 연구소 설립 운영을 지원하기 위한 업무 협약을 맺었습니다. 겨울철 휴항했던 울릉도 여객선들이 잇따라 운항을 재개합니다. 포항 울릉간 선플라워호가 지난달 말부터 운항을 재개한 데 이어 오는 28일에는 강릉 울릉간 시스타 5호가, 다음 달 1일에는 묵호 강릉간 시스타 1호가 운항에 들어갑니다. 또 후포 울릉간 시플라워호는 다음 달 15일부터 운항을 재개하고 묵호 울릉간 시스타 3호는 오는 4월 6일부터 본격 투입될 예정입니다. 경북 관광을 이끌어갈 경북문화관광공사 사장이 취임해 본격적인 업무에 들어갔습니다. 관광의 문화를 입히고 마케팅을 강화해 경북 관광에 새로운 활력을 불어넣겠다고 밝혔습니다. 보도에 김철승 기자입니다. 관광의 흐름이 보는 것 중심에서 체험과 먹거리의 중요성이 높아지는 경향으로 변하고 있습니다. 한때 관광객들로 북적였던 경주 보문상가 등은 문을 닫을 정도가 된 반면 황리단길 등 새로운 관광지가 부상되고 있습니다. 어른들에게는 이제 경주의 유적지가 더 관심사일 수 있지만 저희 20대들에게는 황리단길의 이쁜 카페나 또는 사진을 찍을 수 있는 더 이쁜 배경이 훨씬 더 이상적입니다. 빠르게 변하는 관광 흐름에 대응하기 위해 경북문화관광공사가 지난달 출범했고 지난 25일 새 사장이 취임했습니다. 김성조 사장은 세일즈 기능을 강화하고 스마트 관광을 활성화하며 우리 고장 자주 찾기 운동을 펼치겠다고 밝혔습니다. 다른 어떤 분야도 중요하겠지만 문화관광 분야만큼 효율적으로 이렇게 발전을 이룰 수 있는 부분이 없지 않는가 이렇게 생각을 하면서 저에게 주어진 책무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오는 2022년 국내 관광객 2천만 명을 유치하고 외국인 관광객 가운데 10%가 경북을 방문하도록 하겠다는 것이 경상북도의 목표입니다. 경북문화관광공사가 그 역할을 담당하게 되는데 우선은 조직을 정비하는 게 급선무입니다. 현재 1본부를 2본부로 하고 130여 명인 인력도 151명 이상으로 늘릴 계획으로 다음 달까지 용역을 거쳐 4월에 행안부의 승인을 받기로 했습니다. 문화유산의 보고인 경북이 우리나라 관광 중심지로 재도약하기 위해 큰 발걸음을 내딛고 있습니다. MBC 뉴스 김철승입니다. 지난해 한러 지방협력 포럼을 성공적으로 개최한 포항시는 극동 러시아와 교류 확대 방안을 다각도로 모색하고 있습니다. 이강덕 시장과 서재원 의장 등은 지난 22일부터 3박 4일 일정으로 러시아 캄차카주를 방문해 크루즈 노선의 영일만항 연계 방안과 컨테이너 항로 개설에 대한 의견을 나눴습니다. 또 캄차카주 상공인들과 간담회를 갖고 수산물 가공과 신농업 기술 진출 등 경제 교류 협력 방안을 논의했습니다. 이강덕 포항시장은 지자체로서는 처음으로 북방 교류 사업을 개척하고 있다며 포항이 러시아와 중국, 일본, 북한을 연결하는 환동의 중심 도시로서의 역할을 충실히 수행해 나갈 방침이라고 밝혔습니다. 다음 달 13일 예정된 전국 동시조합장 선거 후보자 등록이 오늘 시작됐습니다. 경북에선 180개 조합장 자리를 두고 보름 동안 치열한 선거전이 펼쳐질 전망입니다. 홍석중 기자입니다.
선거관리위원회 관리 아래 전국 동시 조합장 선거가 치러지는 건 이번이 사상 두 번째입니다. 후보자 등록부터 투개표 업무까지 선관위의 공직선거 관리 시스템이 조합장 선거에도 거의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투표 참관인은 투표소마다 2명씩 가능하시고요. 개표 참관인을 견임하실 수도 있습니다. 등록을 마친 후보자들은 목요일부터 선거운동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위탁선거법 개정이 늦어지면서 대담이나 토론, 인터넷을 활용한 선거운동은 이번에도 어렵게 됐습니다. 글쎄 최소한 한 달 정도는 안 돼야 되겠나, 운동 기간이. 길거리나 농장에서 만날 수밖에 없는, 대면할 기회가 사실상 제약이 많습니다. 선관위는 위탁선거의 여러 한계에도 불구하고 금품선거만큼은 용납하지 않겠다는 입장입니다. 상주에선 이미 출마 예정자 1명이 구속되는 등 도내에서만 20여 명이 수사 선상에 올라 있습니다. 후보자만 선거운동을 할 수 있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일반 선거 조합원들은 일체 선거운동을 할 수 없도록 규정되어 있기 때문에 그 점은 좀 주의를 해 주셔야 되겠습니다. 경북에선 농축협 148곳, 산림조합 23곳 등에서 180명의 조합 대표자가 새로 선출됩니다. 갈수록 힘들어지는 농촌 현실을 앞장서 대변해줄 현장의 지도자는 누가 될지 앞으로 보름 뒤면 그 영광의 얼굴이 가려집니다. MBC 뉴스 홍석준입니다. 지난 20일 MBC 뉴스데스크에 방송된 포스코 포항제철소의 미세먼지 뉴스와 관련해 포스코가 입장문을 발표했습니다. 포스코는 포항시의 자료를 근거로 한 미세먼지 데이터가 실제 측정값이 아니며 2014년 국립환경과학원이 발표한 포항 남구 지역 130개 1차 금속산업의 이론적 추정치로 포항제철소의 발생량이 아니라고 밝혔습니다. 경주시의 한 석산 개발 업체와 경주시가 서로 유착해 불법을 저질렀다는 의혹을 제기하는 고발장이 오늘 대구지검 경주지청에 접수됐습니다. 경주시 건천읍 석산개발 반대대책위는 경주의 모 석산개발업체가 공장 설립이 불가능한 상수도 상류 지역에 불법으로 공장을 이전했고 또 경주시는 이러한 불법을 방관하면서 지난 국정감사 당시 허위 공문서를 작성해 이를 은폐한 혐의가 있다며 검찰 고발했습니다. 내일은 미세먼지가 거치겠습니다. 하루 종일 흐린 날씨를 보이다 내일 밤에는 비가 내리겠습니다. 안수진 기상캐스터입니다. 미세먼지로 참 답답한 요즘이죠. 내일은 대기의 흐름이 원활해지면서 미세먼지가 오랜만에 해소되겠습니다. 내일 아침 하늘 표정은 흐리겠고요. 밤부터는 포항과 경주에 비가 내리겠습니다. 비는 목요일이면 경북 동해안 전역으로 확대되겠고요. 목요일 아침에는 소강 상태에 들면서 지속 시간이 길지는 않겠습니다. 예상되는 비의 양은 경북 동해안과 울릉도 독도에 5mm 미만입니다. 내일도 기온은 평년과 비슷하거나 조금 높은 가운데 일교차가 크게 벌어지겠습니다. 자세한 내일 날씨 알아보겠습니다. 내일 흐리고 밤부터 남부 동해안에 비가 내리겠습니다. 아침 기온 2도에서 7도, 낮 기온은 11도에서 13도입니다. 울릉도와 독도는 구름 많다가 오후부터 흐려지겠습니다. 아침 기온 울릉도 5도, 독도 6도, 한낮 기온은 울릉도와 독도 9도입니다. 동해상은 오후가 되면서 점차 흐려지겠습니다. 동해 남부 먼바다에는 오후 한때 비가 내리겠습니다. 바다의 물결 동해 전해상에서 최고 2m까지 일겠습니다. 목요일 낮부터는 다시 미세먼지 농도가 높아질 가능성이 있고요. 일요일 오전에는 다시 한 차례 비 예보가 들어 있습니다. 날씨였습니다. 영덕군은 지난해 발생한 태풍 콩레이 피해 복구 공사를 효과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주민들의 건의사항을 설계 단계부터 반영하기로 했습니다. 이를 위해 해당 마을별로 주민 설명회를 열어 사업계획과 일정을 설명한 뒤 주민들의 의견을 수렴해 공사에 반영하기로 했습니다. 설명회 대상은 도로와 소하천 등 공공시설물 재복구 사업 166건과 화전천 복구 등 대규모 사업 8건입니다. 이상으로 포항 MBC 뉴스를 마치겠습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